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모든 논란을 이 영상에서 완벽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일본, 스웨덴, 미국, 브라질 등 여러 나라의 사례를 총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유튜브가 코로나에 대해 검열하시는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요. 유튜브의 규정을 100% 준수하면서 발언함을 맹세합니다. 자, 이전 영상이 있었죠. 방역도 마스크도 필요 없다. 스웨덴 사례 정밀 분석. 자, 이 영상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 이 영상의 내용을 보면요. 방역을 안 했던 스웨덴과 방역을 한 우리나라의 총 사망자 통계치를 보면은 이 총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질병을 통틀어서 이제 사망한 그 사망자 통계치죠. 두 나라 모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별 차이가 없었죠. 그래서 방역을 하든 안 하든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코로나로 인해 추가된 사망자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더 죽진 않았다. 뭐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요. 그런 결론을 냈더니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반론이 있었습니다. 자, 스웨덴의 예만 들어서 설명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낮아서 우리나라랑 비교가 어렵다. 뭐 이런 반론들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요. 인구 밀도가 우리랑 이제 비슷하면서 방역을 어설프게 한다고 네티즌들이 항상 조롱했던 일본 있죠? 일본의 예를 오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검사를 하려면 자기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검사를 잘 하지 않죠. 그래서 방역이 상당히 어설프거든요. 그리고 뭐 초반에 마스크도 없어가지고 뭐 아베노 마스크 해가지고 뭐 조그만한 1000조각 마스크 나눠주면서 마스크 같지도 않은 마스크를 나눠주고 뭐 그랬던 나라죠. 그 일본의 통계치를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반론 두 번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뉴스에서 막 떠들어댔던 미국이나 인도, 브라질 등의 통계치도 보여주면 좋겠다. 뭐 이런 반론들 많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 인도는요, 통계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미국과 브라질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웨덴의 상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방역을 하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하게 유명했던 스웨덴이죠. 자, 초반에 사망자가 좀 많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사망자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초반에 사망자가 많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그래프는요. 스웨덴의 총 사망자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원인은 모든 병을 다 합한 겁니다. 그 모든 병으로 사망한 사망자 숫자를요, 각 연도별로 100만 명당 스웨덴의 총 사망자 수를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2020년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19년에 평소 경량보다 사람이 덜 죽었죠? 이건 왜 이러는 거냐면요, 2019년 겨울이 따뜻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좀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엔 좀 늘어났죠? 근데 이 늘어난 숫자가요, 그 전해에 안 돌아가시고 이제 1년을 더 버티신 분들이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신 걸로 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제 뭐 오차 범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 스웨덴의 통계치를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 추가된 사망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사실 스웨덴이 그 집단 면역 하겠다고 했을 때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스웨덴의 그 사망자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100만 명당 스웨덴의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서 한 2점 찍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예상했는데 고작 요만큼 증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자, 그래서 스웨덴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요, 방역을 하지 않았죠? 방역을 하지 않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된 사망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 스웨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요, 그냥 원래 죽을 사람이 죽은 것 뿐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데이터죠. 우리나라의 총 사망자 숫자입니다. 원인은 모든 병입니다. 자, 최근에 보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요 맨 끝에 게 2020년입니다. 여기가 이제 2019년이고요. 자, 최근에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요, 우리나라의 그 고령층이 이제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 사망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요 숫자는요, 10만 명당 사망자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방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코로나가 왔던 안 왔던 그 사망자 경량은 거의 똑같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020년에 코로나가 왔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이 죽지는 않았다, 그냥 원래 경량과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을 이제 요약한 거고요. 이제 드디어 다른 나라의 통계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2020년 이후 총 사망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사망자가 아니고요, 모든 질병으로 죽은 사망자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019년 대비해서요, 2020년과 지금 올해 사망자가 얼마나 더 증가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요 페이지에서는요, 총 5개국이 나와 있죠. 미국, 스웨덴,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5개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Y축이 이제 증가율이고요. 자, 여기가 0%입니다. 자, 0%보다 더 작으면요, 오히려 사망자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0%보다 높으면 사망자가 이제 증가했다는 거죠. 2019년보다 2020년과 올해 2021년에 사망자가 더 증가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2020년 1월부터고요. 지금까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스웨덴부터 볼까요? 자, 요 빨간 것이 스웨덴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요, 참고로 이제 누적 데이터거든요. 커뮬러티브라는 게 이제 누적 값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맨 끝에 값이 최종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웨덴의 상황을 보면요,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2019년 때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덜 죽었잖아요. 덜 죽었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에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평소 경량과 별 차이가 없었죠? 그게 이제 5%입니다. 그래서요, 요 5%까지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오차 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스웨덴 여기까지는 뭐 오차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우리 한국을 한번 볼까요? 한국이 요 파란색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가 왔지만 사망자 증가율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뭐 많이 죽고 있다고 뉴스에서 엄청나게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죽은 사람 숫자는 없습니다. 그냥 2019년 옛날과 그냥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자, 요게 일본입니다. 여기 저펜이라고 적혀 있죠. 자, 요게 일본인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방역을 어설프게 한다고 엄청나게 조롱했죠. 마스크도 없고, 뭐,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뭐, 하여간 엄청나게 항상 우리가 비웃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은 사망자 숫자가 오히려 0% 아래죠? 오히려 줄었습니다. 자, 2019년보다요, 일본은 2020년과 2021년 올해에 사망자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맨 아래가 이 대만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요, 사망자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왔는데 사망자가 더 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많이 줄었습니다. 야, 신기하죠? 우리 한국, 일본, 대만 요 세 개국은요, 2019년과 똑같거나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미국이 있죠? 맨 위에가 지금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은 사망자가 15%나 증가를 했어요. 자, 이건요, 제가 봤을 때 오차 범위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차 범위보다 이제 넘어서죠? 자,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게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는요, 의료 선진국입니다. 미국은 의료 후진국이죠? 자, 미국이 왜 의료 후진국이냐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은 뭐 3,000원, 4,000원 이렇게 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가난한 사람이 병원에 가게 되면은 병원비가 수십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가난한 사람은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가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제 미국 친구의 말에 의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팔이 부러져도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병원비 때문에 고민을 한다고 해요. 자, 그렇게 의료 후진국이기 때문에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코로나라는 독감이 왔을 때 병원에 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나라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는요, 브라질과 독일도 넣었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는요, 오차 범위 이내에 있죠? 스웨덴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오차 범위 이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25%니까. 이 정도면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브라질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뭐 마찬가지로 브라질도 의료 후진국이라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에 걸려도요,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후진국들 있죠? 뭐 미국이나 남미 같은 그런 나라들은 코로나 이후에 총 사망자가 뭐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료 선진국 있죠? 뭐 감기 걸렸을 때 쉽게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의료 선진국들은 뭐 한국, 일본, 대만, 스웨덴, 독일 같은 나라들이 있겠죠? 이런 나라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사망자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결론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료 선진국들은 방역을 열심히 한 우리나라나 방역을 어설프게 한 일본이나 방역을 안 한 스웨덴이나 결과는 별 차이 없었죠? 자, 그래서요, 의료 선진국에서는 코로나는 감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 자, 일본, 한국, 대만 보면요. 사망자 증가가 없죠? 가장 난리를 친 한국이 이제 현상 유지 정도고요. 방역을 허접하게 했던 일본과 백신 접종이 상당히 늦었던 대만은 오히려 사망자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동아시아 국가들은요, 위생관념이 좀 좋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애들은 그 위생관념이 별로거든요. 그 집안에서도 신발 신고 들어오잖아요. 목욕도 자주 안 하고요. 몸에 털도 많아서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국가들 사람들은 위생관념이 좋고, 인종 자체가 감기 바이러스에 강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요, 적어도 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처럼 방역을 어설프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